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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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사학에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공동체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의 이재훈 목사님과 네 분의 비전 계획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하실 때 준비하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1887년 이후부터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 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당시에 항일운동과 또 구국운동 그리고 민족교육의 이제 본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의 그 자율성을 철저하게 제한하게 된 계기가 평준화 제도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뭐 자사고 폐지라든지 계속해서 제도가 변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비공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성경 수업은 거의 사라지고 종교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학으로서의 교양으로서 교육만 남아있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입학해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학생,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실 갈 곳이 지금 없죠. 비종교인, 반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사거든요. 우리 친구들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일치하는 복음을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믿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권하기념을 구현해서 기독교육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는 신앙 있는 교사들을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건 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은 오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돌이키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건학 철학이 필요한 거고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채우는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워야 되겠다. 그 건학 이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되었죠. 135년의 기독교 사학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사학 법인연합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학법인 연합체의 필요성은 이 시대에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사학법인들을 지원하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를 경계해주고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운영, 효과적인 교육,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고 돕는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성도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사장이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선포식 의미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는 한국교회 역사 그리고 기독교 학교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들, 기독 언론들, 또 기독 사학에 헌신한 귀한 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된 기독 사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을 헌신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세워진 이후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각 기독교 학교 법인 임원님들 또 학교장님들을 비롯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독 언론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중요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최근 선거 전국을 맞이하며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토론회 등을 보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너무나 많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좋은 꿈입니다만 역사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사는 것은 참된 진리의 교육의 기초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의 부정부패 또 우상과 탐욕, 구습들을 타파하는 데는 한국 교회가 있었고 또 한국 교회가 세운 기독교 사학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했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는데 기독교 사학들이 기여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학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자리매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임을 다하는 기독 사학들이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교육하는 기관이 되기를 먼저 헌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체주의적인 국가관과 국가만능주의에 입각한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프로테스탄트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또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이익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꾼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또한 더 나아가 세계 올바른 시민들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 선포식은 우리가 보다 더 깊고 또 길게 넓게 바라보는 비전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욱이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 이념대로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들의 이면에는 이 시대를 흐르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물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주의는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인본주의 철학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고 그 이후 찾아온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에서는 급기야 진리를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로 구분하게 이르렀습니다. 프라이빗 월드와 퍼블릭 월드로 진리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 해괴망측한
이데올로기가 서구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구 교회부터 이 교육의 싸움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사적 세계의 진리로 편입되는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학교에서의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시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교회 안에서의 진리이지 세상 속에서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이데올로기입니다. 진리는 결코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며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기독교 권학 이념을 실현하는 사학은 더욱더 드문 시대입니다. 일부 대안학교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안학교만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법인들, 그리고 기독 언론들, 그리고 이 시대에 뜻있는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또 이 일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합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 자율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교육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발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으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귀한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국교회 총연합 유용모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회장님들, 사무총장님들, 자정위원회 위원님들, 사학미션 이사회 이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독사학의 사회적 책무를 먼저 다하는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신 위원장님이십니다. 전 대법관님이십니다. 또한 이수영 목사님 오늘 참여하지 못했고요. 전재중 변호사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개혁의 허종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시민단체 영역의 김영식 대표님 오셨습니다. 못 오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김신 대법관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펜젤러 선교사가 베젤 학당을 설립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 학당을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기초한 기독교 사학이 근대 교육의 중심이 되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정신과 애국심에 기초한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진력하여서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학이고 또한 기독교 사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해방부에는 교육을 책임질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 부족한 틈을 메운 것이 사립학교였습니다. 개인의 근학 이념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면서 그래도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미흡한 점도 많았고 비난받을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비례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권, 교과 과정,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고 작년에는 드디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 임용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이제 사립학교가 근학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교육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중심으로 설립된 기독 사립학교는 기독교 학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기독교 정신을 펼칠 방법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어도 사립학교가 특수하다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맨 앞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성을 확보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록금, 교원 임용권 여기에 대해서 다 간섭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나 자주성을 확보하는 길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헌법 소원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사립학교 또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가 성찰의 결과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미션 네트워크는 우리 기독교 사학의 본질적 근학 이념을 회복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독교 사학의 윤리적 수준과 투명성을 높여서 이 사회가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책임을 온전히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션 네트워크에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정위원회는 누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더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비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먼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과감히 시정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독교 사학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사학법인의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적인 사학법인은 발굴해서 표창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두루 노력하여서 기독교 사학이 실력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까지보다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발달된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일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시인 대법관님께서는 부산에서 오늘의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 자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학교의 법과 제도 안에서의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정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독사 비전 선포의 날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아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3가지 조항이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3가지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입법을 한 분들의 입장은 그 조항들이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킨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의 자율성이나 자주성, 독립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점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조항들이 시행됨으로써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학 법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결과들이나 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립학교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 건학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여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교사 임용권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이 이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존립 목적이고 따라서 교원은 교과목의 지도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여서 삶 전체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조항 중에서 첫 번째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하는 시험 위탁 강제 조항과 교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시도교육감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의를 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항도 있지만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그 징계 의결 강제 조항과 임원 승인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에 대해서도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채용 비리가 있었던 학교는 전국에서 극히 일부의 학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벼룩 잡는다고 초가 삼관을 태운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이 극히 일부의 사립학교에 한정된 그 채용 비리를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없는 학교가 대다수임에도 이 전체적으로 이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선발 인원이나 시험 절차에 있어서는 국공립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동시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뽑을 것인지, 문제를 같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몇 배수를 선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법령, 시행령 이하 시행규칙이나 하위 법령이나 또는 시교육감의 재량으로 그 배수를 어떻게 할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1배수만 뽑아라, 2배수만 뽑아라 하면은 시도교육감이 완전히 그것을 선발권을 가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또 국공립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발 절차를 조율하는지 설계하는지에 따라서는 이 사립학교 교원의 질적 저하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공립학교와 동시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는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공립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질적인 저하가 심하게 우려가 되며, 그 다음에 또 비인기 학교에는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로 시험을 위탁하는 것 말고 그러면 기본급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없느냐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위탁 강제 조항이 1차 필기 시험을 반드시 위탁하라고 하는 점에 이것이 헌법상의 기본 원칙들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위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채용 비리가 있었던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서 사학에서 알아서 뽑으라 이런 방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도교육감에게 시험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 미션 네트워크나 사립학교 연합회 또는 시도에 있는 연합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용과 관련해서 학교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든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 임용 절차와 관련한 보고와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채용 비리가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든지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채용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관여하겠다 이런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자녀를 교육할 권리,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강제 및 임원 승인 취소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인 사학 운영의 요체인 징계권의 행사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고 사립학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은 그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이것을 정해가지고 반드시 따라라.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에 대해서 완전히 그 시도교육감이 판단해서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이나 교원의 돈분 위배와 같은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도교육감의 의사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사안에서도 중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편향된 이념이나 또는 특정 정치 예속화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도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사립학교의 종교, 사상, 이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함께 자리하신 안창호 재판관님과 이흥락 변호사님께서 이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헌법소송 대리인단에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협의해서 미션 네트워크 관계자와 협의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하고 또 이후 여러 절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한국교회 입장을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의 계절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 초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책임은 단지 기독교 사학을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책임은 이 땅의 모든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육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꾼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기독교 학교 관련 공약만이 아니라 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 땅의 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지를 공약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지금 몇 정당에서 이미 그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답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3월 2일에 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한 운동을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전락하였고 다양한 끼를 마음껏 발휘해야 할 아이들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 고통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애굽의 교육에서 건져내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책임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다음 세대 위기 문제에 몰두하느라 교육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기독교 사학도 건화기념, 구현과 존립이 위태로운 나머지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립에 집중하느라 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의 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근본 대통령 선거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영이나 정당에 관계없이 어느 후보도 교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교육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선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를 세워갈 지도자가 요청됩니다. 이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비롯한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를 하고 이를 각 후보들에게 보내어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교들과 관련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 교육 변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뒤에 지금 우리 공약 발표문이 전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7가지 저희가 공약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합니다. 학원 유일 근무제, 수능 상시 실시제. 2.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교 선택제, 회피 및 전학제도. 3.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사립학교 진흥법. 4. 다양한 탁월성이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존치,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 5. 국가는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균형 발전 지원. 6.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등 새로운 교육 운동은 인정돼야 합니다. 대안교육 지원 확대, 홈스쿨링 법제화. 7.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 복지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최소 학습 보장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 언론이 기독교 학교의 주요한 이슈들을 어떻게 함께할지 우리 변창배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중요한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사장님들도 계시고 방송사 대표들이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5개 기독교 TV사 실무자들이 2차례 모였고 또 사장님들이 초청하셔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1954년에 민영방송을 CBS가 시작하고 95년에 CTS가 TV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5개사가 협력해서 각각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은 제가 과문합니다만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사 같이 하려는 것은 크게 서너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미션 네트워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스팟 영상을 제작해 주면 같이 5개사가 방영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5개사가 공동으로 자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각 사에서 다 왔습니다만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뉴스, 논평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5개사 계속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큐멘터리를 하나 같이 제작해서 같이 방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까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6월 1일 교육감 선거 전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전후로 이 문제에 대한 특별 좌담 프로그램을 5개사가 공동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만 5개사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일간지, 교계지, 여러 언론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5개 방송사 사장님과 대표님, 본부장님, 또 부장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크게 박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만 CBS 사장님, PK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독사학의 비전을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기독사학의 발전 계획에 대한 화답으로
류용모 대표회장님과 기독사 비전 선언 5인 대표로 김은성 목사님, 이철 감독회장님, 고명진 총회장님, 김은호 목사님, 지영훈 총회장님 자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비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류용모 대표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 비전 선언서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 기독사 비전 선언서 1885년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제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항일 구국 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민족의 미래를 이뤄갈 기독교 사학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이러한 교육적 책무를 명심하며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자정의 비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 건학 이념의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 사회를 견인할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고백들이 교육을 새롭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기독교 사학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사 가정운동 김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자정의 비전, 기독교 사학,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 사학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며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하나, 신뢰받는 교육은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는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는 바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보하는 모범이 되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기독사학자정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기독사학자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비리와 비위가 없는 기독교학교가 되도록 강력한 자정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독사학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기독교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확고하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독사학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기독사학 윤리 강령은 기독교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을 혁신하며 기독교 학교의 사회적 의무와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규범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가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사회 앞에서 본 윤리 강령을 적극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 계획을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협력의 비전, 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와 적극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힘써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통해 전국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였고, 교단에서는 소속 기독교 학교를 관장하는 항구국을 세워 기독교 학교를 건강하게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총회 차원에서는 기독교 학교 현안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하는 등 교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에 연계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오늘날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도전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범기독교 학교 단체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한국교회는 교회 내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일과 교육의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교회와 학교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와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1교회 1학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오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을 잘하는 학교, 책임을 다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교회 1학교 운동을 통해 지역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연결하고 전국의 기독교 학교가 주어진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대응 방안 고명진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체의 비전, 근학이념을 통해 기독사학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근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기독교 근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인 존립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실시된 평준화 정책 이후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도전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사학 공용화 정책과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는 개정 사립학교법 등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를 만큼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성경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본교단 차원에서 하나된 역량을 모아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와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감에게 위탁시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건강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전을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비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불안은 물론이고 교육과 종교의 영역까지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면 중심의 사회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고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은 교육과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언택트 교육은 학교와 교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 교육은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입시 이주의 교육과 개인의 불이익을 심화시키는 양극화로 인해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교육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왜곡된 교육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교육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교육 선택권 확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 관계자들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교육의 다양성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교육,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전인적 인성교육,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통합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독교 학교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지영은 총회장님께서 권면과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고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권면과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근대의 동아시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21세기의 5분의 1을 인류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역사는 큰 틀로 바뀌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역사가 문명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성찰하며 고백에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헌신했는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큰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에 순명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사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와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가 하나로 협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공감과 연대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교육의 공적 주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교육관계 모든 법령들이 건전하게 바뀌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며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인 존엄성 그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변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다양성 안에서 연대하게 하시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독사 미션 네트워크에 존경하는 이재훈 이사장님 중심으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 또 이 일에 기도하고 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귀한 지도자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희망으로 미래를 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임을 마무리하며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 언론이 함께 기독사 정체성 수호를 향해 마음을 모으는 의미 있고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더 거룩해지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이제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